대한민국 부의 심장부 강남의 밤은 꺼지지 않는 욕망의 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그 중심에 백색의 성체처럼 우뚝 솟은 차민 클리닉이 있었죠. 그곳은 아름다움을 파는 신전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비밀과 상처가 최고급 대리석 바닥 아래에 묻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등진 채 묵묵히 바닥을 닦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고복실 나이 55. 3년 전 바로 이 병원에서 외동딸 하늘이를 잃은 청각장애인 청소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제 자식이 죽은 곳에서 어떻게 귀신처럼 매일 바닥을 닦을 수 있냐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복실에게 이 차가운 소독약 냄새는 딸 아이의 마지막 숨결이 묻어있는 유일한 향기였다는 것을. 그녀는 매일 밤 딸 아이가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수술실 복도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바닥에 스며든 딸의 마지막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을 것처럼. 그녀는 듣지 못했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눈으로 기억했습니다. 원장 부부의 구두가 내는 미세한 광택의 변화, 간호사들의 스쳐 지나가는 눈빛에 담긴 감정의 온도, 심지어는 복도를 오가는 환자들의 걸음걸이에 묻어나는 불안함까지도. 그녀는 이 병원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자 모든 것을 기록하는 살아있는 CCTV였습니다. 특히 원장 부부 차민준과 이서연은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들을 의술과 미모를 겸비한 세기의 커플이라 칭송했죠. 그들은 복실과 같은 미천한 청소부에게도 늘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실은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 스며있는 차가운 계산과 권태를. 그날도 복실은 마지막 청소를 위해 VIP 병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었고 병원은 죽은 듯이 고요했죠. 그런데 가장 안쪽에 있는 VIP 회복실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원장 부부였습니다. 복실은 그저 조용히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함께 그녀의 심장을 먹게 만든 한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이서연의 입술이 정확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복실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청소 카트 뒤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그리고 그녀는 평생을 갈고 닦아온 자신의 모든 감각을 저 유리문 너머의 두 악마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입모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녀는 숨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이서연이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고안을 거는 정말 아슬아슬했어. 하마터면 모든 게 끝장날 뻔했잖아. 차민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아슬아슬? 완벽했지. 유령 의사가 수술을 완벽하게 끝냈고 우린 돈을 받았고 증거는 깨끗하게 사라졌어. 자식 잃은 어미가 울고불고 해봤자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어? 유령 의사. 대리수술. 복실의 머릿속에서 지난 3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의문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왜 딸은 깨어나지 못했는가? 왜 병원 측은 그날의 CCTV가 고장 났다고만 했는가? 그리고 왜 이 나라 최고의 실력자라는 차민준 원장의 손에서 그런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났는가?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서연이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그 엄마. 그 기머거리 청소부. 아직도 여기서 일하잖아. 난 저 여자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쳐. 꼭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단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차민주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들었다는 듯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복실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는 말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김어거리 청소부?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는데? 복도 저편에서 우리 입모양이라도 읽는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녀는 그저 제 딸의 유령에 매달려 사는 불쌍하고 미천한 존재일 뿐이야. 신경 꺼. 그 순간 복실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무너져 내린 세상의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슬픔과 죄책감이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응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젖은 걸레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에서는 지옥의 유황불보다 더 뜨겁고 서늘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의 오만한 입술이 자신들의 죄를, 제 딸을 죽였다고 똑똑히, 아주 똑똑히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죽인 악마들의 목소리를 눈으로 들어버린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약한 그녀는 과연 이 완벽한 범죄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소리 없는 복수의 서막,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그날 밤 이후 고복실의 세상은 흙과 백으로 나뉘었습니다. 병원의 새하얀 대리석 바닥과 복도를 비추는 화려한 조명은 거짓이었고 그녀가 숨어있는 어두운 청소 도구함과 눅눅한 걸레 냄새만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딸의 흔적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을 죽인 악마들의 흔적을, 그들의 죄악의 증거를 찾아 헤매는 사냥개가 되었죠. 그녀는 이전보다 더 묵묵히, 더 그림자처럼 병원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바닥의 얼룩이 아니라 원장 부부의 미세한 표정 변화, 그들이 무심코 버리는 서류 조각, 컴퓨터 화면에 스쳐 지나가는 단어 하나하나를 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감 없는 침묵은 이제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가장 완벽한 위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악마의 감각은 짐승처럼 예민한 법입니다. 원장 부부는 복실의 달라진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예전처럼 슬픔에 잠겨 넛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자신들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한 기분. 아내 이서연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죠. 저 여자 분명 무언가 알고 있어. 저 눈빛 평범한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야. 저 여자를 그냥 둬선 안 돼. 차민주는 처음에는 아내의 말을 무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의심의 씨앗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들의 완벽한 성체에 들어온 미천하지만 신경 쓰이는 벌레 한 마리를 없애버리기로. 어느 날 복실이 청소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다짜고짜 그녀의 낡은 사물함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병원의 고가 약품인 프로포폴 몇 병을 발견해냈습니다. 복실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의 물건에 손을 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이서연이 기다렸다는 듯이 탈의실로 들어와 경멸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아주머니를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세요? 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건가요? 그녀는 복실에게 약물 절도 누명을 씌워 그 자리에서 해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을 마지막 자비인 양 베풀었죠.
복실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3년간 딸의 흔적이라 믿었던 일터에서 짐승처럼 끌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역 신문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강남 유명 성형외과 의료사고 주장하던 환자 유가족의 상습 절도 행각 발각. 그들은 딸의 죽음마저 평소 지병이 있던 환자의 무리한 요구였다는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려 죽은 딸과 살아있는 엄마를 동시에 모욕했습니다. 이제 복실은 단순히 직장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죽음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던 파렴치한 절도범으로 낙인 찍힌 채 사회의 가장 밑바닥 진흙탕 속으로 내동댕 잊혀졌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밥도 먹지 못하고 어두운 단칸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성벽 앞에서 자신은 한낱 개미 한 마리에 불과하다고.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딸 하늘이가 남긴 유품 상자. 그 안에는 하늘이가 어릴 적부터 써온 낡은 그림일기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복실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하늘이가 수술을 받기 바로 전날 엄마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원장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고라고 했잖아. 수술 끝나고 더 예뻐져서 엄마랑 손잡고 바다 보러 갈게. 엄마는 듣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도 소리를 내 눈으로 보여줄게. 사랑해, 엄마. 그 순간 복실의 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꺼져가던 복수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분노의 기름이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도 소리를 보여주겠다던 내 착한 딸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복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3년간 매일같이 쓸고 닦았던 병원의 모든 구조가, CCTV의 위치가, 직원들의 동선이, 심지어는 의료 폐기물을 버리는 요일까지도 한편의 완벽한 설계도처럼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청각을 잃은 대가로 신이 주신 선물, 완벽한 시각적 기억력과 관찰력이 이제 복수의 여신이 하사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편지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은 어머니는 마침내 복수의 화신으로 각성합니다. 그녀는 과연 이 완벽한 기억력을 무기로 철옹성 같은 병원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을까요? 숨막히는 복수의 첫걸음,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딸의 마지막 편지는 고복실에 꺼져가던 심장에 불을 붙인 성냥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강철보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되었죠. 그녀의 작은 단칸방은 이제 비탄의 공간이 아닌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달력 뒷면에 지난 3년간 자신의 눈에 새겨두었던 차민 클리닉의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복도 모퉁이에 CCTV가 있고 그 카메라의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야간 경비원이 몇 시에 어느 구역을 순찰하고 청소 용역 업체는 무슨 요일 새벽에 드나드는지. 심지어는 원장 차민준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옥상 정원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까지 그녀의 기억은 모든 것을 사진처럼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를 잃은 그녀에게 세상이 선물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원장실. 모든 비밀과 거짓이 시작되는 그곳. 복실은 며칠에 걸쳐 밤마다 병원 주변을 맴돌며 자신의 기억 속 설계도를 현실과 대조하며 오차를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경비가 허술해지는 주말 새벽 그녀는 유령처럼 병원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제 그 냄새는 딸의 흔적이 아닌 적진의 화약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CCTV의 사각지대만을 골라 밟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그녀는 가방에서 직접 만든 조잡한 철사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과거 가난 때문에 잠시 열쇠 수리공 밑에서 일했던 경험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복수의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몇 번의 시도 끝에 딸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실 내부는 그의 위선처럼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복실은 곧장 그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책상 아래에 숨겨진 비밀 금고였습니다. 과거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그 존재를 알게 되었죠. 비밀번호는? 그녀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차민주는 지독한 나르시시스트였고 병원의 모든 비밀번호는 자신의 생년월일 조합을 벗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7-4-1-0-2-8 철컥 소리와 함께 묵직한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귀금속 따위가 들어 있었지만 복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숨겨져 있던 검은색 가죽으로 된 낡은 장부 한 권.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펼치는 순간 복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곳에는 공식적인 병원 기록 어디에도 없는 수많은 이름들과 날짜, 그리고 거액의 현금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옆에는 VF, DF와 같은 알 수 없는 암호들이 함께 적혀 있었죠. 복실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리수술의 기록이라는 것을. 수많은 환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령 의사의 실험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장부를 넘기다 마침내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하늘.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른 환자들의 2배가 넘는 금액과 함께 DF-드라이브. 킴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DF. 아마도 데스 FAIL 사망 실패를 의미하는 그들만의 암호일 터. 그리고 닥터 김. 바로 그놈이 내 딸을 죽인 유령 의사의 이름이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조각을 손에 넣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장부를 가방에 챙겨 넣고 막 돌아서려는데 복도 저편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딩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복실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원장실의 거대한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야간 경비원이 아닌 원장 차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급한 일이 있는 듯 곧장 금고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활짝 열려있는 금고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누구야? 누가 내 금고를? 그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원장실을 울렸습니다. 복실은 커튼 뒤에서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얇은 커튼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복수의 화신과 악마가 마주한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최악의 위기에 빠진 주인공. 그녀는 과연 악마의 소굴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가 찾아낸 닥터 김이라는 유령 의사의 정체는 과연 누구인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커튼 뒤에서 숨을 죽인 몇 초는 고복실에게 영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원장 차민준의 분노에 찬 숨소리가 바로 지척에서 들려왔고
금방이라도 커튼을 젖힐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그의 분노는 금고 안의 현금 다발이나 기금 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검은 장부. 자신의 모든 죄악이 기록된 판도라의 상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그는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원장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부서져라 열어 젖히고 서류들을 바닥에 팽개쳤죠.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내 이서연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분노를 억누르며 뱀처럼 쉬쉬거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전화했어? 나 지금 바쁘.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아내의 전화는 그에게 장부가 사라진 것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원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마도 더 급한 불을 꺼야 했던 것이겠죠.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복실은 온몸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유령처럼 원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에 쥔 가방 안에는 악마의 심장과도 같은 검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 장부는 정황 증거일 뿐 대리수수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영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단칸방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장부를 분석했습니다. 수많은 암호와 날짜들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폐기라는 단어였습니다. 딸 하늘이의 이름 옆에도 다른 몇몇 실패한 수술 기록 옆에도 증거 자료 폐기 완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폐기 날짜는 모두 병원의 공식적인 의료 폐기물 처리일과 일치했습니다. 복실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청소를 하던 중 원장 부부가 수술실 앞에서 심각하게 다투던 모습. 당시에는 그저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아주 작은 SD카드 하나가 들려 있었고 이서연은 그것을 당장 파쇄해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차민주는 아니 흔적을 남기면 안 돼. 의료 폐기물에 섞어서 버리는 게 가장 안전해. 라고 말했었습니다. 바로 그 입모양. 그녀는 똑똑히 기억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수술실 CCTV 영상이 담긴 SD카드를 의료 폐기물 봉투에 섞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투는 지금쯤 도시 외곽의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 어딘가에 묻혀 있을 터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겠죠. 산더미 같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손톱만 한 SD카드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복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잃은 어미였습니다. 그녀에게 그곳은 더러운 쓰레기장이 아니라 딸의 마지막 억울함이 묻혀있는 성지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실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향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고 거대한 쓰레기산은 절망의 벽처럼 그녀를 압도했죠.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날 병원에서 수거해간 폐기물 봉투의 색깔과 묶여있던 매듭의 모양까지도 완벽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클레인이 갓 퍼올린 쓰레기 더미 속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찢어진 비닐,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그녀의 손과 얼굴을 핥히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딸의 얼굴만이 눈앞에 어른거릴 뿐이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이 트기 시작하고 절망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 찢어진 붉은색 의료 폐기물 봉투 사이로 무언가 익숙한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차민 클리닉의 로고가 박힌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 다른 쓰레기들과 뒤엉켜 진흙 속에 박혀 있는 아주 작은 검은색 물체. SD카드였습니다. 복실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리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의 마지막 비명이었고 악마들의 심장을 꿰뚫을 복수의 창끝이었습니다. 그녀는 진흙투성이의 SD카드를 가슴에 품고 쓰레기 산 위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마침내 악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 무기를 손에 넣은 주인공. 그녀는 이 마지막 증거를 가지고 과연 어떤 무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장 통쾌한 복수의 칼춤을 출 것인가. 대망의 마지막 장, 그 심판의 순간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차민준 원장이 올해의 의료인 대상을 수상하는 날, 시상식장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위선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그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겸손한 의사의 얼굴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아내 이서연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의술은 오직 환자를 위한 것이라는 감동적인 연설을 이어나갔죠.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그의 완벽한 가면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바로 그 순간. 시상식장의 모든 조명이 펑하는 소리와 함께 꺼졌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암흑과 혼돈에 휩싸였죠.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성광처럼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익숙하지만 너무나도 낯선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차민 클리닉의 수술실이었습니다. 영상 속 날짜는 3년 전 고복실의 딸 하늘이가 죽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에 객석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복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마스크를 쓴 차민준이 들어와 수술 준비를 하는 듯 했지만 잠시 후 그는 간호사에게 무언가 지시하고는 유유히 수술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혀 다른 남자가 들어와 수술복을 입고 메스를 잡았죠. 바로 복실이 장부에서 보았던 닥터 김유령 의사였습니다. 영상은 소리 없이 그날의 모든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령 의사의 미숙한 손놀림, 갑작스러운 출혈, 당황하는 간호사들, 그리고 점점 희미해져 가는 딸의 바이탈 사인. 모든 것이 생중계되는 가운데 단상 위의 차민준과 객석의 이서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객석에서 터져나오는 경악과 분노의 함성에 묻혀버렸죠. 영상의 마지막 유령 의사가 망연자실한 채 수술을 포기하고 간호사가 황급히 CCTV를 끄는 장면을 끝으로 스크린은 다시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장내가 충격으로 마비된 그 순간 무대 위로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쳤습니다. 그곳에는 청소부 복장이 아닌 딸 하늘이가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낡지만 단정한 외투를 입은 고복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그 안에 적힌 글씨를 카메라를 향해 비추었죠. 그녀의 떨리는 손글씨가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제 딸 하늘이는 이 나라 최고의 의사가 아니라 이름 모를 유령의 손에 죽었습니다. 저는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딸을 죽이고도 이 나라 최고의 의사라며 박수받는 저 악마들의 추악한 입모양을 말입니다. 그녀의 소리 없는 외침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저는 오늘 제 딸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도 소리를 보여주겠다던 그 약속을 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피커에서는 거친 파도 소리가 시상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이닥쳐 넋이 나간 원장 부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그 어떤 파도 소리보다 더 시원하고 통쾌하게 들렸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복실이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의 카메라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난 후 복실은 홀로 동해의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딸의 유품이었던 낡은 그림 일기장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차가운 겨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썩이며 부서지는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 위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딸 하늘이의 모습을.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랜만에, 정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서, 그리고 세상의 다른 하늘이들을 지키기 위한 어른으로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저 거친 파도처럼 멈추지 않고 세상의 모든 거짓과 맞서 싸울 것이었습니다. 자식 잃은 어미의 가장 위대하고 통쾌한 복수. 그리고 슬픔을 넘어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새로운 시작. 여러분의 가슴에도 뜨거운 파도 소리가 들리셨다면 저희 회장님의 눈물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른 희로애락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